안녕하세요, 소방50입니다. 오랜만에 일본 영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로 롯데시네마 계열의 독점 개봉작으로 지금 개봉하고 있는 영화고요. 청춘 멜로물이긴 한데 소재가 이제 타임루프 계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서구권 영화들이 이제 타임루프 계열을 좀 다루면 스릴러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시아권 영화들은 로맨스로 푸는 경우가 많죠. 이 영화는 전형적인 청춘 로맨스물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이제 다만 이 캐릭터가 주인공격인 인물이 이제 두 남배우들인데 이 캐릭터들이 좀 상반된 캐릭터를 갖고 있어서 일종의 좀 버디무비 같은 느낌도 사실은 있습니다. 카세테이프가 돌아가는 시간 동안 이 몸이 체인지되는, 그러니까 이제 죽어 있는 친구가 살아있는 친구의 몸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소재를 달고 있습니다. 이 카세테이프라는 소재를 아주 좀 잘 활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사실은 각본에서 아주 잘 녹여 있는 편이고요. 이 영화의 연출자는 하기와라 켄타로라는 감독이고 대표적인 도쿄굴인데 뭐 이렇게 익숙한 감독은 아닙니다. 출연하는 배우들은 좀 더 익숙하실 수 있는데 기타무라 타카미라는 친구가 이제 그 주연 배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뭐 이름만 들으시면 좀 낯서실 수 있고 젊은 친구인데 너의 최정은 먹고 싶어에 출연했던 그 배우입니다. 얼굴 보시면 아실 거고요. 아라타 마켄유라는 배우가 역시 그 아키라는 인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 소니 치바라고 일본의 이제 전설적인 액션 스타 있어요. 약간 비무비의 스타고 익숙한 역으로는 이제 킬빌에서 하토리 한조 역으로 나왔던 액션 스타이자 무술 감독의 소니 치바의 아들입니다. 미국 태생이고요. 사실 요즘에 이제 일본 연예계에서는 좀 연기 잘하는 배우로 좀 뜨고 있는 배우라고 해요. 그 할리우드 영화도 출연했는데 파시픽 림 업라이징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보타 사요라는 이제 젊은 여배우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개봉은 일본 개봉은 2020년 1월 24일날 개봉을 했고요. 이 전체적인 스토리나 이제 그 틀거리를 보면 사실은 뭐 익숙한 소재입니다만 소재 자체를 이제 잘 활용하는 게 그 청춘 멜로물의 이제 특징이죠. 이야기만 봤을 때는 뭐 설정만 봤을 때는 그 무슨 만화 원작, 소설 원작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이게 오리지널 각본입니다. 각본은 너와 100번째 사랑 영화, 그다음에 드라마판인 도쿄타와 1리터의 눈물, 낙의 휴직 등에 그 참여를 했던 오시마 사토미라는 분의 작품이에요. 뭐 일드 팬들에게는 그래도 많이 이름이 알려져 있는 각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본 설정이 좀 섬세한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카스테이프라는 소재를 잘 녹여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키타무라 타쿠미가 연기하는 소타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대학교 졸업반이고 취준생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첫 번째 장면에 이제 이렇게 면접 장면에도 나오지만 사교성이 없는 인물이에요. 일종의 히키코모리에서 사실 좀 가깝고 이제 이 영화 자체가 음악 소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음악도 혼자 만들어서 뭐 그렇게 혼자 즐기는, 남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하는 그런 인물로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반면에 이제 이 영화의 이제 첫 장면에 이제 설정으로 나오는 아키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라타 마켄유가 연기하는 이 인물은 그 락페스트에 이제 무대에 오를 정도로 이제 인디 밴드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밴드 에콜이라는 밴드의 뭐 리더 겸 보컬이고 뭐 이런 인물이고요. 성격이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달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영화의 첫 장면에 이제 나오니까 이건 스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첫 장면에서 그러다 사고가 나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된 거죠. 아키가 그 참여했던 에콜이란 밴드도 이제 위험해야 돼버렸고 아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소타라는 인물이 이제 이 아키가 평소 사용하던 워크맨을 이제 주워가지고 우연히 플레이시키면서 이제 아키, 이미 이제 고인이 된 아키의 인연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60분짜리 테이프인가 봐요. 그래서 앞면이 한 면이 재생되어 있고 디테일한 설정은 오토리버스 기능인데 그 떨어져서 고장이 난 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딱 30분만 몸을 빌릴 수 있는 거죠. 1년 후에 나타난 아키는 자신의 카세테이프를 이용하고 있는 소타의 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 대화도 해요. 근데 뭐 영화가 이제 영화니만큼 뭐 둘이 무슨 뭐 그렇죠, 무시무시한 느낌은 전혀 없고요. 그냥 뭐 일상적으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타는 이제 그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서 아키가 이제 자신 대신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들을 해주는 걸 좀 반가워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타라는 친구가 이제 마음을 닫고 사는 친구인데 아키로 인해서 이제 밴드와의 연을 맺게 되면서 음악이라는 아까 또 고리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화의 핵심 축은 역시 또 사랑이죠. 이 카나라고 전에 아키가 사귀던 에콜이란 밴드의 키보디스트이자 연인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또 이제 마음을 이제 좀 가게 됩니다. 뭐 일종의 삼각관계 같이 하는 거죠. 자,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건데 뭐 설정이 이제 그 테이프의 속성을 잘 살리고 있는 게 일단 좀 눈에 띄어요. 이 영화 자체가 카세트 테이프가 이제 재생 시간 동안 죽은 카세트 테이프의 주인이 이를 취득한 쇼타의 몸이 빙의가 된다는 설정인데 그 시간이 좀 변화합니다. 이게 그 카세트 테이프에 또 중요한 기능이 하나 더 있죠. 그 덮어쓰기 기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키라는 인물이 쇼타에게 이제 등장하는 게 이 아키라는 인물이 살아있을 때의 추억과 기억이 이 카세트 테이프와 연관이 있다고 이제 설명합니다. 물론 이런 설정을 정교하게 푸는 영화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설정이 이제 그 테이프의 속성을 잘 살린 그런 속성의 재미가 있고요. 촬영이 좋은 편이고 음악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가 보통 일본 영화는 예산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드라마나 출판 시장에 좀 그 부가적 성격이 강한 편이라서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소소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사실 또 거기도 있습니다. 그런 편인데 이 영화의 이제 로케이션은 그 일본 도쿄 지역이 아니라 나가노라는 지역에서 촬영이 되는데 이 지역이 이제 그 로케이션들이 좀 시원하게 촬영이 돼서 그게 좀 이쁘게 잘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팬시한 영화들이 이제 일본 영화의 특징이라고 하지만 어떤 영화들은 좀 그 세트적인 느낌이 좀 잘 사는 영화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너무 소소해서 그런데 이 영화는 좀 그런 느낌은 없어요. 약간 있는 공간들, 실제로 있는 공간들 같은 느낌들이 잘 살아있는 편이라 좀 시원한 느낌이 있고요. 실제로 영화에 사용되는 곡들이 한 6곡 정도가 새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들을 이 주역인 키타무라 타쿠미와 아라타 메케뉴가 직접 연주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키타무라 타쿠미는 사실 이제 배우이기 전에 그 대시 슬래시라는 이제 밴드의 댄스록 밴드의 보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현역 뮤지션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좀 다른데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좀 뭔가 어두운 사람으로 자꾸 나오는데 뭐 연주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아라타 마켄유 역시도 이제 이 영화에서 같이 음악을 연주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중반부 이후에 좀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반부 이후에 이 둘의 쇼타와 아키 그다음에 카나가 연기는 삼각관계로 인해서 사실 뭐 쇼타라는 인물과는 이제 히키코모리에 가까운 인물, 아키라는 인물은 어차피 이제 떠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인물이니까 그 안에 삼각관계라는 게 사실은 뭐 깊이 갈 수는 없는데 이 둘이 이제 감정의 여운들이 남아 있는 게 있는 거죠. 이 카나라는 인물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세 인물 사이에 이가 좀 가면서 조금 늘어진다는 느낌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아쉬움들을 그 촬영과 음악으로 인해 좀 덮어버린다고 할 수 있어요. 주변에 이제 에콜이란 밴드가 인디 밴드의 모습들도 잘 현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고 이 나머지 밴드가 해체된 다음에 각각 활동하는 모습들도 어느 정도 잘 담고 있어서 밴드의 특성이 잘 남아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페스티벌 장면도 뭐 큰 규모의 락 페스트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규모들의 느낌을 잘 살리고 있는 편이라서 좀 현실감이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디 밴드들이 락 페스트 같은 무대에 오르는 거는 일종의 그 꿈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고교약으로 치자면 일본어로 치자면 고시엔에 나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정서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의 이제 하이라이트를 차지하는 건 그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는 장면이고요. 그건 이제 뮤지션의 일종의 꿈이 실현되는 현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상황 속에서 이 인물들은 이제 좀 변화하고 소타라는 인물도 변화하고 아키도 이제 그 사실을 일종의 일본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성불의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좀 이해해 나가면서 영화의 전개가 됩니다. 영화 자체의 이제 그 완성도가 이 소규모 중규모 영화로서는 뭐 적절한 수준으로 되어 있고 물론 일본 영화 가지고 있는 좀 그런 큰 이벤트가 없는 소소한 느낌의 설정들을 뭐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이 로맨스물의 그 측면에서 보자면 과정된 순정 만화보다는 조금 더 좀 부드럽고 일반적인 관객들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감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우들의 정서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편이고 연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그 일본산 괜찮은 청춘 로맨스 음악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상영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지만은 않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소망 50이었습니다. 사요나라까지 30분, 안녕까지 30분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カナに言ったらどう思うかな俺がいるって信じないと思いますけど思い出すのは俺きっともう一回だけ生きるために戻ってきたんだよ忘れたくない誰かと一緒に音楽やる楽しさも仲間も全部飽きがくれたからそういえば入れ替わりの時間短くなってる気しないかもう一回だけでいいお前の体貸してくれ抱きしめていたいと